안녕하세요. 사는 동안 이리 채이고 저리 깨지고 살면서 나이만 차곡차곡 먹은 평범하고 흔한 여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겼던 이야기인데 사실 제 결혼 생활 이야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은 이미 이혼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딱이라도 몇 대 더 갈겨줄걸 후회될 만큼 제 남편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더 무섭고 소름 돋는 것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숨기고 선한 가면을 쓴 채 저랑 결혼한 것이죠. 아니면 제 눈이 낮았거나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해서 일하던 도중 직장 상사의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사분 친구 동생이셨는데 상사분도 그렇고 친구분도 그 동생 사람 참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일단 신뢰는 어느 정도 생겨서 저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고 그 상사분 친구 동생이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선한 사람이었죠. 대화할 때 말 한마디마다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호감을 가졌어요.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잘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도 정말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연애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고요. 남편을 소개시켜준 상사분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언제 결혼하냐? 잘 어울리는데 이왕에 할 거면 빨리 해. 라며 바람 잡은 것도 있었지만 저도 일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남편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도 한번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려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고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과 제 여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저도 남편 집으로 가서 시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양가의 한없는 축복과 축하 속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님은 잔소리 많은 분들도 아니셨고 너희 부부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주의셔서 저희 살림에도 하나 간섭 없으셨고요. 전 시댁복도 타고났다 싶었죠. 남들 하는 만큼 자잘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 화해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신혼생활을 했어요. 신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 둘 다 아이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기랑 어린 아이들 좋아해서 시누이네 4살짜리 조카도 자주 돌봐주고 같이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이제 우리 둘이 잘 놀았다 싶어서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 전혀 안 하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술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술 마실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회식 가면 형식상 한두 병 시켜놓고 팀원들도 형식상 한 잔씩 마시는 정도였죠. 임신을 준비하면서 서로 건강검진 다 했고 다행히 저도 남편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임신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부터 날짜도 잘 계산하고 영양제도 잘 먹으며 테스트기를 사다가 날짜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번번이 한 줄이더군요. 저랑 남편은 마음이 불안해져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둘 다 건강한데 왜 그러냐며 걱정하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들 모습을 보며 더 초조해졌죠. 전 남편에게 우리 혹시 둘 중 한 명이 불임이 아닐까? 검사 다시 받아보는 게 어때? 하고 물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불임 전문 병원으로 가면서 혹시 내가 문제가 있나? 남편이 무정자증 같은 병이면 어쩌지? 하고 내내 초조했습니다. 불임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한 2주일 정도가 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임신이 가능한 몸이라고요.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당황스러움과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둘 다 정상인 몸이라면 왜 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죠. 남편과 부모님들께도 병원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부모님들은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히 먹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이가 올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도 결과를 말해주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하면서 계속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불임이 아니라니까 그걸로 됐다 싶었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시도를 했고 결과는 모두 실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남편도 지쳐갔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쁜 내 자식 가져서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 행복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고 계속 다시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진지한 얼굴에 순간 저도 긴장이 되어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지 못하고 뜸을 들이더니 이내 저에게 우리 이제 포기하자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러나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봐 하고 태연하게 되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자세히 얘기해서 서로 마음 아파져야겠어? 하고 남편이 말했어요. 마음은 지금도 아파. 지금도 아프다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요즘 아이 안 가지는 게 흉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벌어서 어디 다른 데 안 쓰고 그냥 재미있게 살자. 그럴 수 있잖아. 솔직히 지금 너도 나도 힘들잖아. 지금까지 다 번번이 실패하고 전혀 성공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 힘든 것도 알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 이러다 우리 사이까지 나빠지게 생겼잖아. 이제 그만하자. 응? 남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울면서 화를 냈어요. 남편도 괴로운지 한숨만 내쉬고요.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번에 병원 가보니까 10년 동안이나 치료받고 노력해서 성공한 엄마도 있대. 우리도 계속 포기 안 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 저는 거의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서 오랜 시간 고민하다 말하는 거야.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힘들게 지내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못 버티겠다고. 남편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사실 아무 반박도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어했고요. 제가 애써 묻어두고 외면하려 했을 뿐이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일단 진정하고 잘 생각해봐. 생각 정리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저를 달랬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우울하게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보냈어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죠. 너무 괴로웠지만 제 결정은 서서히 남편에게로 기울게 되었어요. 오기도 전에 이렇게 저를 지치게 만드는 아이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옆에 있을 남편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아이 포기하자. 그냥 다 내려놓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선물처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일단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 그리고 우리 둘이 가장 중요해. 우리만 행복하면 돼. 하고 절 안아주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 번의 미련을 털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내색 안 하고 다 털어버린 척 했지만 한동안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길 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부터 나왔고 나는 저런 기쁨을 절대 누리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에 박탈감도 들었고 여자로서 뭔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던 옛말이 맞았던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어린 엄마들 형편이 어려워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고 도우면서 제 마음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기들 보는 것도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고 그저 이쁜 것들만 보이더군요. 주말마다 빠짐없이 꼬박꼬박 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봉사활동 다니며 제 상처도 치유되어 갔죠. 그곳이 두 번째 집 같았어요.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엄마가 입소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갓난 아기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소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아기는 아들이었죠. 20대 초반의 어린 엄마여서 이곳이 낯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까봐 일주일 정도 제가 전담에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아이 엄마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입소 첫날부터 챙겨주고 도와준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도 친동생이 생각나 잘 챙겼고요. 어느새 언니 동생 하면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아기의 백일잔치도 돌잔치도 제가 직접 선물 주고 한복 맞춰주고 돌반지 맞춰주고 하면서 다 챙겨줬어요. 아이 엄마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제게 많이 의지했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잘 챙겨줬죠. 그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5살이 되었고 5살이 되자 아이 엄마가 언니 나 우리 애 유치원 보내주고 싶어요. 요즘은 5살부터 다 다닌대요. 일찍 사회성도 길러주고 경험도 쌓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원금은 센터 몫이니까요. 센터에 살짝 이야기해봤는데 난감해 하시더군요. 아이 유치원 비용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아이만 보내주면 다른 엄마들도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센터 입장이었어요. 저는 아이 엄마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전 잘못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했어요. 아이 엄마는 몹시 실망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아이 엄마는 저기압이었어요. 저는 아이 엄마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해줄까 싶어서 케이크를 사들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아이는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인사하고 아이 엄마 방으로 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그 틈 사이로 말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저는 손님이 왔나 싶어 잠시 밖에서 기다렸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군요. 둘 다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아이 엄마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난 잃을 거 없어. 자기나 잃을 거 있지. 내가 언니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하고 소리쳤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 지금 네 카드며 핸드폰 요금이며 개인적으로 받는 용돈 다 누가 주고 있는데 그거 끊으면 네가 여기서 주는 지원금만으로 만족하면서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음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목소리였거든요. 홀린 듯이 걸음을 옮겨 방문을 확 열어 젖혔어요. 대화가 끊기고 그들은 저를 보고 얼굴이 굳어버렸죠. 그들은 제가 동생처럼 챙겨줬던 20대인 아이 엄마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고 말하자 아이 엄마는 언니 그러니까 제가 하며 말을 심하게 더듬더군요. 제 남편은 그대로 서서 그게 그러니까 하면서 말도 못 잇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고 물었죠. 말해봐. 이 여자 아들이 자기 아들이야?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네가 대답해볼래? 네 아들 아빠가 누구야? 아이 엄마는 겁먹은 얼굴로 눈물을 글썽거리기만 하다가 언니 미안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고요. 전 남편에게 돌아서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변호사 알아봐. 그리고 몸을 돌려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이가 이모 하고 불렀지만 무시했고요. 저 아이는 내 남편 상간녀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헐레벌떡 뒤따라 나왔어요. 제 손목을 잡더니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하며 비굴하게 애원하더군요.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겠다고 했더니 정말 속사포로 말을 줄줄 내뱉더라고요. 너랑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어.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고 2차 가는 팀원들한테 휩쓸렸는데 룸살롱에 가는 바람에 난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었어. 그러다가 거기서 쟤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난 지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나한테 초음파 사진을 보낸 걸 우리 엄마가 봤어. 그런데 엄마가 걔는 이어야 할 거 아니냐고. 몸이 정상이 아닌 애랑 지내며 애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일단 애는 낳게 하라고 해서. 저는 말을 끊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다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단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 마음을 건드린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몸이 정상이 아닌 애긴 뭐야? 나 몸 정상이야. 제 외침에 남편이 쭈뼛대며 말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실 그게 그때 너한테 연락 가기 전에 병원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 아내분이 불임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근데 이 사실을 너에게 말하면 너가 너무 슬퍼할까봐 내가 일단 아내한테는 정상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연락이 간 거야. 믿었던 사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나를 배신하고 철저히 속였단 사실에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남편은 가만히 맞고만 있더군요. 그러면서도 할 말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뻔뻔하게요. 내가 일부러 너 봉사하는 센터에 들어가서 친해지라고 했어. 혹시나 정들면 내가 언젠가 사실을 말했을 때 너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방금 찾아간 건 제가 나한테 애 유치원 비용을 달라고 해서야. 그런데 지금 내가 그만한 돈은 없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뺨을 한 대도 후려쳤어요. 정들면 덜 힘들어? 너랑 저 여자는 철저히 나를 기만하고 이용해 먹었어. 붉어진 뺨으로 서 있는 남편을 두고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울면서 큰 가방에 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남편 어머님이셨죠. 반찬을 갖다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어쩜 그렇게 올 시기를 딱 맞추셨는지 몰라요. 저는 문을 열었고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어머님은 어디 가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죠. 어머님, 손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집이 좁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가주려고요. 참 이런 말은 귀신같이 알아들으시더군요. 어머님 얼굴이 바로 굳어지시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집안대는 이어야지 라는 생각에 내가 실수했다. 그런 술집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인정 못해. 네가 내 며느리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매달리는 어머님을 냉정하게 뿌리쳤고 어머님 저더러 제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몸이 정상인 며느리 들이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손자랑 어디 알콩달콩 재미 보면서 살아보시지 왜 비정상인 저랑 살려고 하세요? 어머님은 제 말에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랑 여동생 앞에서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는 크게 분노하셨죠. 저녁에 아빠가 도착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셨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여니 들어오지도 않고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에게 평생 갚으며 살고 그 여자랑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남편 패려는 걸 여동생이 겨우 말렸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준비를 했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책정되었고요. 소송 기간 내내 시부모님과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법정을 나오던 그날 남편과 그 상간녀가 아이를 안고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게 와서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남편 아니 전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둘이 살림을 합쳤는지 어쨌는지 어머님이 대를 잇는다 뭐다 하시는 걸로 봐선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소름 돋는 이중인격인 남편에게 화만 치밀거든요. 10년이 지나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상간녀와 아이 그리고 저희 전 남편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일가족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비록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제 가슴도 무척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이고 그 여자와 아이도 제가 친동생, 친자식처럼 여기며 5년이라는 시간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막힌 듯한 안타까운 기분이네요.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가슴 아픈 일 안 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